예, 이번 강좌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과목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응용 보안 파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P 보안입니다. 파일 관련 그런 프로토콜에 해당이 되죠. 자, FTP는 자, 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동작 반드시 동작 원리라든지 FTP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FTP는 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자 여기에 파일 여기 오타가 있네요. 프로토콜. 예. 자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컴퓨터들 간의 어떤 파일을 교환하기 위한 그런 표준 프로토콜이고요.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웹페이지와 그 다음에 관련 파일들을 전송하는 HTTP 그리고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SMTP 그리고 FTP도 역시 인터넷 TCP/IP 응용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FTP나 또는 HTTP, SMTP, 뭐 텔넷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프로토콜들이 전부 이런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는 TCP/IP 기반의 그러한 프로토콜이다. 예,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TP는 명령 채널과 데이터 전송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제어 채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제어에 맞게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데이터 전송 채널이 있는데 이 두 채널은 서로 각기 독립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명령 채널을 통해서 서버에게 파일을 전송을 요구하게 되면 서버는 그 데이터를 이 데이터 전송 채널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유연하고 강력한 파일 전송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참고로 서버의 명령 채널은 21번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의 전송 채널은 2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자, 요건 아주 이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 FTP의 명령 채널 몇 번? 21번 포트고요. 예, 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채널은 20번 포트를 이용하는 20번 데이터 전송 채널은 20번 포트 그리고 명령 채널 즉 제어 채널은 21번 포트를 사용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TP는 호스트 간에 두 개의 연결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제어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데이터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명령 채널, 데이터 전송 채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요구가 나오냐면 얘를 제어 그리고 얘는 그냥 데이터 전송 그대로 데이터. 자 이런 식으로 제어 연결, 제어 커넥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채널을 데이터 커넥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전송하는 부분과 따로 이제 분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포트 번호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제어 연결은 21번 포트, 21번 포트끼리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커넥션은 몇 번? 예, 20번 포트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연결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어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명령과 서버의 응답을 그러니까 명령을 요구하거나 또는 서버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 여러 가지 이제 명령, FTP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 명령어들이 바로 이 제어 채널, 제어 연결을 통해서 전송이 되고요. 전체 요 FTP 세션이 이렇게 세션 동안이란 얘기는 FTP가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이 제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예, 그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번 포트고요.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 파일이 전송이 될 때 생성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번, 이제 20번 포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20번 이거나 또는 1024번 이후의 포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좀 깊이 들어가면요.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깊이 들어가면 2024번 이후의 포트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에 20번 포트, 1024번 이후의 포트 예,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파일 전송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설정이 되고요. 전송이 완료가 되면 얘는 폐쇄가 돼 버립니다. 얘는 유지가 되고요.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렇죠? 연결 상태 유지. 그러니까 FTP 세션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얘는 유지가 되고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션은 유지가 되지만 얘는 데이터를 한번 전송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얘는 예, 폐쇄가 됩니다. 연결이 닫혀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이 FTP에서는 두 개 커넥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의 명령과 서버의 응답을 위한 제어 연결, 지금 그 얘기죠. 요게 이제 명령 채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파일이 전송될 때 생성되는 데이터 연결, 그리고 20번은 데이터 전송, 21번은 사용자가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고 어떤 명령을 넘길 때 사용되는 여기 이제 보시면 FTP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FTP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웹 개발을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서버가 있죠. 보통 이제 이 서버에 여러분들 어떤 수정한 여러 가지 뭐 JSP 파일이라든지 또는 PHP 파일이라든지 등등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한 파일들을 이 서버에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서버에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물론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F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FTP 전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뭐 파일질러라든지 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FTP 전용 프로그램. 그걸 이제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당 이 호스트에 접속을 하는 거죠. 호스트에 접속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는 이제 여기 20번 포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로컬에서 현재 클라이언트에서 뭐 해당 요 수정된 파일을 업로드 한다거나 이런 명령들은 21번 포트를 통해서 명령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명령에 의해서 동작하는 포트는 20번 포트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고받고 할 때는 주로 주고받고 한다기보다는 주로 FT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제 명령을 주로 내리겠죠. 그래서 그 명령을 내려주면 서버에 그 명령대로 데이터가 20번 포트를 이용해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TP의 명령어와 동작 과정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뭐 리스트, 패스, 포트, 그 다음에 퀴트, 그 다음에 RTR 파일을 읽을 때 그리고 스토어 파일 저장, 그 다음에 시스템 뭐 타입 유저 그리고 패스 이런 명령들이 FTP의 명령어들입니다. FTP의 주요 명령어들이에요. 일단 이런 명령어들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애우실 필요는 없고요. 명령어가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명령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데 이런 FTP 명령어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명령어들을 내릴 때
어떻게 된다? 예, 21번 포트를 이용해서 그 명령을 서버에 보내고 한다는 얘기예요. 넘겨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예, 데이터를 이제 연결할 때는 액티브 모드로 연결하는, 즉 능동 모드라고 그러죠. 능동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모드가 있습니다. 수동 모드가 있어요. 자, 요게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TP에 연결을 하려면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에 그 접속을 할 때처럼 똑같이 이제 FTP에 연결할 때도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예,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증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단순하게 입력을 하죠. 그래서 유저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사용자명을 전송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패스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자 비밀번호를 전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패스 명령어와 그 다음에 요 유저 명령어,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 뭐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그 요런 클라이언트 전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명령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패스는 비밀번호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비밀번호. 그리고 얘는 아이디를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죠. 근데 윈도우의 그 이런 GUI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그냥 그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놓고 바로 접속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웹사이트에서 아이디 놓고 비밀번호 넣는 것처럼 대화창이 뜨면 입력을 하셔서 그 전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로그인 순서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버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명과 이 비밀번호를 대조를 해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사용자가 서버에 접근 가능한 인가된 어떤 그런 사용자인지 그런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절차를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액티브 모드를 좀 보면 액티브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패시브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액티브 모드는 얘는 일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모드. 자, 일단 내용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 21번 포트에 연결을 합니다. 이 일반 모드예요. 그럼 서버 쪽에서 능동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불특정 포트에 접속을 시도하게 되고요. 방화벽이라든지 또는 NAT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커넥션이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된다 하더라도 ls 같은 명령을 주었을 때 list failed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패시브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 21번 포트에 커넥션을 하고 패시브 모드라는 걸 알리게 되면 패시브 설정이 된 FTP 서버인 경우라면 이미 포트 대역에서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게 되고요. 여기서도 FTP 서버의 방화벽 세팅이 어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제가 액티브 모드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TP는 자, 패시브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FTP의 액티브 모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얘는
능동 모드죠. 예, 능동 모드. 자, 이 능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보면 처음에는 일단은 21번 포트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방화벽이라든지 또는 NAT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있으면 접속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FTP 접속은 되지만 실제 제어 채널은 연결이 되지만 그 얘기예요. 제어 채널은 연결은 되지만 데이터 채널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일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여기 뭐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서버. 자,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클라이언트에서 예를 들면 뭐 보통 요거 이제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클라이언트에는 이제 컨트롤 제어 포트, 이건 제어 포트라고 하고요. 컨트롤 예, 제어 포트,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포트, 데이터라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여기는 이제 컨트롤 포트라고 하고요. 컨트롤 그리고 데이터 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 번호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어 포트는 조금 전에 21번 포트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21번 포트 그 다음에 데이터는 20번 포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 번호가 21번 뭐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포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FTP 서버에 일단은 FTP 서버는 그러니까 서버가 20번, 21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얘기지 클라이언트는 얘는 FTP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얘는 뭐 21번, 20번 포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21번 포트로 연결을 일단은 요구하겠죠. 컨트롤 포트를 먼저 요구하겠죠. 이때 얘 포트를 뭐 3000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데이터 포트를 뭐 3001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좌우지간 이 포트 번호는 1024번 이후의 포트여야 되겠죠. 그쵸? 1024번 이후의 포트. 그래서 일단 다 그건 사용되는 포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제 시간축으로 놓고 이렇게 시간축이 있어요. 얘도 시간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얘가 먼저 21번 포트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1번 포트에 요청 연결 요청 처음에는 제어 포트가 먼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1번 포트에 이런 식으로 연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서버에 FTP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서버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보통 이제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ls 명령을 이용하죠. ls는 이제 리스트 어떤 목록을 보기 위한 거니까 ls 명령을 내릴 거예요. ls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목록을 일단 파일 목록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록을 받아본다기보다는 그 목록을 이용해서 어떤 파일을 전송 받으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포트를 알려줘야 될 거예요. 나는 이 3001번이라는 포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ls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목록을 보기 위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ls 명령은 제어 명령어에 해당이 되니까 21번 포트에 연결이 되는데 이때 요 3001번이라고 하는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클라이언트의 3001번이라는 포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포트를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3001번 포트를 알려주는 거죠. 포트, 데이터의 포트는 3001번 포트다. 그걸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걸 이용해서 오케이, 3001번 포트 일단 뭐 수신 메시지를 보내주겠죠. 오케이, 알겠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제 요 데이터와 서버에 있는 데이터 포트와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 포트에 대한 그 연결을 시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 FTP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알려준 요 3001번 포트와 연결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결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 요 데이터 이 부분과 3001번 포트에 있는 이 부분과 연결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시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일 리스트, 파일 리스트를 여기다 이제 보내주는 거죠.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서 만일에 ls 명령을 내렸다면 ls 명령을 내리면 3001번 포트라는 걸 알려주고 알겠어,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파일 여기다 이제 해당 리스트를 리스트 전송해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당 21번 포트에서는 다 전송이 다 됐으면 여기에 완료 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 송신한 다음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 채널은 일단 파일 전송하고 나면 바로 닫힙니다. 바로 연결이 종료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액티브 모드의 동작입니다. 능동 모드. 그래서 이렇게 능동 모드가 이제 일반적인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FTP 연결이 되겠습니다. 일반 연결. 자, 요게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패시브 모드인데요. 일단 패시브 모드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보시면 지금 연결을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연결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트로 3001번 포트로 데이터 전송을 받겠다 알려주고, 그러면 서버가 오케이 해주고, 서버는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연결을 누가 하냐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연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전송을 해줘요.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에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서버에서 연결이 안 됩니다. 접속이 불가됩니다. 방화벽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TP로 파일이 전송되는 것은 그 FTP에 대한 그 파일에 대한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번 포트로 들어오는 거는 차단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방화벽에서. 그래서 패시브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는 대신에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속을 하는 거죠. 패시브 모드는 이게 반대 개념이죠. 액티브 모드와. 그쵸? 이 서버가 능동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라면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패시브 모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좀 다시, 자, 요거 정리 잘 하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려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예,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애우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FTP의 패시브 모드를 좀 보면, 패시브 모드, 수동 모드입니다. 수동 모드고요. 이 수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있어요. 서버. 그러면 조금 전과 똑같이 포트로 구분을 하면 서버, 자, 여기는 컨트롤 제어 포트, 그리고 얘는 데이터 포트, 그리고 컨트롤 포트, 데이터 포트. 컨트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예, 몇 번? 예, 21번이죠. 예, 얘는 뭐 클라이언트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3000번으로 해보겠습니다. 3000, 그리고 얘는 데이터는 3001번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버 쪽의 데이터 포트는 얘는 20번이 아니라 1024번 이후의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건 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러면 요청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될게요. 이거를 액티브 모드로 할 건지 아니면 패시브 모드로 설정할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이 모드 결정은 누가 할까요? 모드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예요. 예, 클라이언트가 패시브 모드로 할 건지 액티브 모드로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간축을 놓고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먼저 해요. 이거는, 자, 뭐 모드 결정을 뭐 일단 해서 알아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어 포트로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21번 포트로, 예, 연결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연결 요청을 할 때 액티브 모드가 아닌 패시브 모드로 연결 요청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뭐 똑같이 뭐 dir 또는 ls 명령, 예, ls 명령으로 명령을 내리면, 연결 요청은 패시브 모드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명령어 패시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수동 모드로 연결하기 위해서 패시브 명령을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으면 FTP 서버는 이 데이터 포트로 사용할 1024번 이상 포트를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2000번대를 사용하겠다, 뭐 그러면 2200번을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면 2200 포트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왜? 클라이언트가 먼저 연결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은 OK를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OK를 하는데 이때 패시브 오케이 하고 이제 번호를 알려줘야겠죠? 그럼 2200번을 이런 식으로 보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버에서, 그러니까 FTP 서버에서, 그러니까 수동으로 받는 거죠.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이와 같이 2200번 포트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2200번 포트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 2200번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가 파일을 보내주는 거죠. 목록을 보내주는 거죠. 목록을, 파일 목록,
ls 명령에 의해서 파일 목록을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파일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바로 이제 끝나고 얘는 전송이 완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전송 완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서버가 알려준 2200번 포트로 연결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연결하는 것. 그러면 서버 FTP 서버 입장에서는 연결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연결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송신하게 되면 얘는 데이터 연결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FTP의 수동 모드와 능동 모드의 연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FTP 접속을 할 때 대부분의 FTP들이 익명 접속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명 접속. 익명 접속은 예, 그 계정이 없는 사용자도 접속할 수 있도록 그 사용자가 어떤 서버에 있는 그런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권한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 FTP라고 합니다. 익명 접속, 익명 FTP. 그래서 이 익명 FTP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당 자신의 고객들이 그쵸? 고객들이 어떤 기술 지원을 알아서 받을 수 있도록 뭐 어떤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익명 FTP에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계정이나 패스워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사용자의 이름을 애노니머스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익명 접속은 요거 FTP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애노니머스 자 익명 접속 네. 요걸 이용을 해서 뭐 사용자 아이디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패스워드를 많이 적을 때는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비밀번호는 실제 비밀번호가 아닌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비밀번호로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비밀번호가 뭐 저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기록 남기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익명 FTP도 있다 라는 거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